그냥 아무 물건이나 고른다고 해서 낙찰을 받고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낙찰받을 만한 물건을 선택하고 입찰해야 합니다. 그럼 같은 건물에 여러 호실이 경매로 나오면 낙찰받기 쉬울까요? 정답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개념을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개별 경매와 일괄 경매, 단어 자체가 어렵지는 않으시죠? 다들 알다시피 개별은 말 그대로 각각 하나씩이라는 의미이고 일괄은 모두 다 한꺼번에라는 뜻입니다. 그 뒤에 경매라는 글자가 붙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개별 경매는 하나의 부동산마다 감정가를 정해서 하나씩 매각하는 것이고 일괄 경매는 여러 개의 부동산을 한꺼번에 뭉쳐서 매각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같은 건물에 201호, 202호, 301호, 401호 이렇게 여러 호실이 같이 경매로 나오면 개별 경매, 일괄 경매 어느 경우가 낙찰받기 쉬울까요?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한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은 빌라,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으로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 모두 가능하고 적용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표와 같이 개별 경매는 각각의 호실이 같은 사건 번호에 각각 다른 물건 번호를 가지고 하나씩 경매 시장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괄 경매는 같은 사건 번호를 가지며 한꺼번에 뭉쳐서 경매로 나오게 됩니다. 저 건물이 빌라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빌라를 처음 분양할 때 표시한 202호와 401호는 팔렸습니다. 두 개 호실은 분양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경기가 안 좋아서 나머지는 분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보통 이런 건물은 지으려면 은행에 대출을 받습니다. 건축업자는 분양을 해서 은행에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채권자인 은행은 이 빌라를 담보로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빌라를 팔아서 빌려준 돈을 회수해야겠죠? 그럼 은행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게 되고 이 빌라는 경매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빌라 한 채당 가격을 2억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경매로 나온 6개의 물건은 총 합은 12억입니다. 그렇다면 개별 경매로는 한 물건의 감정가가 2억으로 각각 나오게 되고 일괄 경매는 통째로 감정가가 12억에 책정되어 경매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떤 식으로 나오는 경매 물건에 입찰하시겠나요? 2억짜리 한 개씩 아니면 12억짜리 통으로? 네,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전자의 개별 경매 사건에 입찰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후자의 일괄 경매는 금액이 크니까 위험 부담도 높고 선뜻 입찰하기 망설여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 호실이 각각 나온다면 부담을 가지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 또는 몇 개를 동시에 입찰할 수 있게 됩니다. 물건 조사는 당연히 해야겠죠. 앞으로 물건 검색을 하실 때 개별과 일괄 매각 물건은 이런 점을 유의해서 살펴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이런 개별 경매, 일괄 경매 방식은 어떻게 정해지고 누가 결정할까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인 은행 입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2억에 나오는 개별 경매는 한 번 정도 유찰되면 여러 사람들이 입찰을 합니다. 따라서 경쟁률도 높아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낙찰가도 올라갑니다. 반면에 12억에 나온 일괄 경매는 여유 자금이 좀 있거나 경매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입찰하고 2번 정도는 유찰돼야 관심을 가지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경쟁률도 낮은 편이고 낙찰가도 비교적 낮습니다. 이렇게 보면 은행은 어떤 경매 방식을 선호할까요? 일단 개별 경매로 경매 시장에 내놓는 것이 합리적이겠습니다. 은행 채권단 부서에서도 경우의 수를 따져보겠죠. 잠깐 생각을 바꿔서 이번에는 저 건물이 모텔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번에는 개별 경매, 일괄 경매
어느 것이 나을까요? 숙박시설은 특성상 건물이 한 몸입니다. 층을 따로 구별해서 다른 용도의 상가가 들어오기 힘든 구조입니다. 모텔이 경매로 나온 목적은 물론 채권의 수가 중요하겠지만 법원에서의 판단은 효율성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모텔 같은 건물은 숙박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낙찰을 받아 운영하면 좋겠다라고 통상적으로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개별 경매보다는 일괄 경매가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모두 다릅니다. 이를 수용하는 마인드는 참 중요하죠.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요?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모텔 사업이 잘 되었다면 경매에 나왔을까요? 영업이 잘 되었다면 경매에 나왔을 리가 없겠죠. 그렇다면 통째로 낙찰받아가도 사업성은 떨어집니다. 그러면 차라리 개별로 받아가서 고시원이나 호소 사무실 또는 스터디 카페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채권팀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결과적으로 부동산 경매 물건은 집행법원의 재량에 따라 개별 매각으로 진행할지 일괄 매각으로 진행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개별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민사집행법 제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일괄 매각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개별 매각이 원칙이며 일괄 매각은 선택인 것입니다. 법으로 들어가니까 혹시 머리가 아프신가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전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투자자니까요. 경매 투자의 목적은 돈을 벌고 수익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입찰 시 주의할 점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개별 매각의 경우는 같은 사건 번호에 여러 개의 물건이 있으므로 반드시 입찰 시 물건 번호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호실에 입찰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입찰 무효가 되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숫자 하나 안 적어서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요. 또한 개별 매각의 배당 기일은 모든 물건이 매각된 후에 정해집니다. 따라서 배당받는 임차인이 있다면 그 이후에 인도명령 신청이 인용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막무가내로 버텨서 강제집행까지 가야 한다면 명도 기간이 늦어질 수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매에서 명도는 강제집행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없고 그 전에 대부분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주의사항을 알았으니 개별 경매 사건에 입찰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럼 개별 경매 사건의 경우 입찰하면 낙찰받기 쉬울까요? 일단 답은 그렇다입니다. 예로 같은 건물에 여러 호실이 동시에 경매에 나온다면 상대적으로 비인기 물건을 골라내어 최저가보다 살짝 높게 적어서 여러 곳에 입찰하면 승률이 확실히 올라갑니다. 그물을 넓게 펴야 물고기 잡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처럼 말이죠. 대신 정확한 시세 조사는 필수인 것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투자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시에 놓치는 물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건이 한 번에 많이 나오는 곳은 동일 조건의 물건 자체가 많으므로 낙찰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 속에서 흐르는 물건이 생길 가능성도 높습니다. 어차피 투자는 리스크가 없을 수 없으므로 가장 높은 확률에 돈을 넣는 게임입니다. 이렇게 같은 사건에 물건 번호가 있는 매각 물건은 비슷한 감정가임에도 불구하고 낙찰가는 모두 다릅니다. 이런 물건에 입찰해보는 것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낙찰 가능성이 있는 물건에 입찰하자.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